네, 이번 시간에는요,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 서비스 모니터링이 실시가 돼야 되고,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의 자격 요건들, 모니터링의 기본 요소들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서비스 모니터링이 뭐냐? 자, 상담원들이 고객과의 전화응대 과정에서 기본 서비스 기준사항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바로 서비스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서비스 모니터링은 향후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에서 서비스 평가 항목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지 이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럼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교육 대상자, 즉 직원분들의 이제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우리 서비스가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서비스 모니터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모니터링은 왜 실시가 돼야 되냐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적입니다. 별표 2개 쳐져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 리더스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또는 다음 중 서비스 모니터링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목적 무엇이냐? 그렇죠. 조직의 전체적인 품질 향상의 목적이 있다. 그죠? 지금은 기업들이 멈춰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도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화 플러스 혁신을 왜 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모니터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전화응대를 위한 품질. 그죠? 서비스 품질 측정이 너무 어렵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 평가 항목을 구체화시켜서 품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응대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콜센터의 프로세스. 우리 프로세스가 맞나? 고객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는가? 프로세스 어떤 점들을 개선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 효과성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교육 훈련. 그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누가 제공하나요? 그죠? 요새는 뭐 AI가 서비스를 간혹 가다가 제공하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 상담원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담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 훈련의 필요성 및 이런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비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예요? 피드백의 사례 제공. 그죠? 어떤 직원분들은 상당히 고객 응대를 잘할 것이고, 어떤 직원분들은 이제 고객 응대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유를 해서, 부족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점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례를 좀 더 확인을 하고 직원의 역량을 개발을 하기 위한 개인 코칭 또는 그룹 코칭도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코칭이 뭔지는 여러분들 배웠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객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 서비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기업의 전체적인 전략과 반드시 연계가 돼서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전략들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실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조직의 정책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서비스 모니터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책임과 완화를 위한 법적 내용을 또 준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모니터링이다. 자, 이 내용 어렵지 않죠? 이 목적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비스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별표 3개죠? 자, 이 문제는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모니터링의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이런 설명을 해놓고 다음 중 여기에 해당하는 서비스 모니터링의 요소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번 대표성, 2번 객관성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설명이 있으면 바로 대표성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비스 모니터링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1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바로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대표성이 뭘까요? 말 그대로죠. 자, 어떤 대상 접점을 통해서요, 전체 접점 서비스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배웠죠. 서비스라는 것은 각각의 접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이 접점에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접점 한 부분에서 측정한 서비스가 이 전체 서비스의 특성 그리고 현재 수준을 알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대상 접점은 시간대, 요일별, 주별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12시부터 1시까지는 무슨 시간? 보통은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 그런데 점심시간에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요. 그러면 이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 서비스 품질 수준이 당연히 직원이 거의 없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인가요?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대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요일별. 우리가 보통은 뭐예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바쁘죠. 왜냐하면 주말, 토, 일 쉬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요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월요일날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게 된다면 뭔가 다른 요일과는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일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별을 또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성의 특징 뭐가 있냐. 어떤 한 접점이 전체 서비스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한 접점이 시간대나 요일이나 주별을 또 대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주관성이 아니에요. 주관성. 객관성의 반대말은 주관성이죠. 그래서 보기에 주관성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면 틀린 답으로 우리 고를 수 있어야 되겠죠. 평가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평가 및 통제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 향상. 그죠? 직원을 평가하는 것에 기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원을 낙인시키는 요소로 이제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인을 찍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뭐에 포커스를 둔다? 직원의 능력, 우리 모두 다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뭐? 객관적인 기준의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만 인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절대 안 된다. 또는 뭐예요? 경영진들만 인정해. 우리 접점 직원분들은 이게 무슨 평가 항목이야. 이런 거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져.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 모니터링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차별성이죠. 차별성은 뭐예요? 말 그대로 다른 분야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워낙 서비스 품질이 다 좋기 때문에 뭔가 고객한테 쉽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차별화 포인트. 우리 기업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이런 차별화 포인트가 이제 평가 항목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직원들이 아주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 행동에 따라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차별성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신뢰성. 신뢰성은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 경영진의 마음대로, 지금 올해는 평가하고 내년에는 평가하지 마.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신뢰감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이 시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한테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성적인 모니터링을 해.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근데 또 어떤 직원들한테는 되게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신뢰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고, 평가 결과도 마찬가지. 모니터링을 시행할 때도 신뢰성이 필요하지만, 평가 결과 자체가 직원들이 인정하는,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평가자도 마찬가지. 평가자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시행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평가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평가자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주관성을 없애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 단위로 평가 항목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뭉뚱그린 평가 항목. 이 직원이 친절한가? yes, no? 친절하다라는 것은 뭘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 직원이 친절한가? 이거보다는 이 직원이 고객을 보자마자 즉시 눈맞춤하고 인사했는가? 그러면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항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타당성은 뭐냐?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모니터링은 보통 누가 하나요? 그죠?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 모니터링 요원은 고객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고객 응대에 중요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평가표가 필요한 것이 바로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한 행동은 당연히 높게 평가가 돼야 되겠죠. 높은 점수를 얻어야 되겠죠. 고객 만족을 시켰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용성은 뭐예요? 유용성? 유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 활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얻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은 조직과 플러스 고객에게 유용하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땡! 틀린 답이 되겠죠. 이러한 문제 유형들이 종종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기본적인 요소는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또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여러분들 노트 있으시면 노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릴게요. 자, 기본 프로세스. 어떤 순서로 모니터링이 시행이 되냐 한번 순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그죠. 구체적인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니터링이 정성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량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러한 목표가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야 이제는 평가 촉도를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촉도가 구성이 되겠죠. 예를 들면 5점 단위로 할 것인가, 5점 촉도로 할 것인가, 또는 7점 촉도로 할 것인가, 또는 10점 촉도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평가 촉도에 해당이 될 것이고, 평가 항목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직원 응대적인 부분이 있을 테고, 또는 매장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평가 항목을 뭘로 구성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뭐가 시행이 될까요? 그렇죠. 목표가 정해지고 어떤 항목들로 우리 모니터링을 시행을 할 것이고 몇 점 척도로 할 것인지가 모니터링 평가표가 구체화돼서 나오게 된다면 이제 모니터링을 실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모니터링 요원들이 실행을 하고 끝이 아니라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의 목적이 뭐다?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뭐가 있었죠?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조직의 전략과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링 실행 후 평가 결과를 분석을 하고, 분석이 끝났어. 그러면 A라는 직원은 잘 안 웃네? 그러면 왜 웃어야 되는지 이런 중요성을 또 알려주고 또 미소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B라는 직원은 잘 웃어.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부족하네? 서비스 합법 교육이 필요하겠네? 각각의 직원마다 이 역량을 어떤 것들을 개발해줘야 될 것인가를 확인을 하고 개발하고 코칭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피드백을 시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중 서비스 모니터링의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용 방법. 어디에 활용한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모니터링의 목적과 비슷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서비스 모니터링은 통합 품질을 측정하고 또 뭐예요?
상담원분들의 개별 코칭을 시행하고 그리고 그걸 끝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면 잘하는 직원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못하는 직원들도 뭐예요? 보상이 인센티브가 있대 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근거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 각각 직원분들의 자질, 이 직원은 어떤 장점이 있지? 어떤 단점이 있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후에 상담원분들을 채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채용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할 수 있는데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상담원 개개인의 교육은 물론이고 콜센터 전체 또는 팀의 정확한 교육 니즈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 모니터링이고요.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도 할 수가 있고 모니터링이 평가 감시가 아닌 자신의 발전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평가를 위한 평가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모니터링은 평가, 감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땡! 틀린 답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다?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표 점검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가표. 자, 첫 번째로는 개량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즉 신뢰성과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뢰성 앞에 배웠죠? 뭐예요? 평가자가 신뢰할 만한가? 평가하는 사람이 신뢰가 없어. 직원들이 신뢰할 수 없어. 이 평가하는 분이 공평하지가 않아.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평가 결과 자체에도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누가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평가자 A가 평가할 때와 평가자 B가 평가할 때가 너무 틀려, 결과가. 그러면 직원들이 뭐야, 평가 왜 해? 이런 생각이 들겠죠. 평가하는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데.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준 자체가 명확하고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개량성,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정성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가 항목이 너무 차별화를 강조한 나머지 차별화를 뛰어넘어서 특별함을 뛰어넘어서 특이해. 직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평가 항목이에요. 그럼 뭐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그럼 공정성과 거리가 먼 거겠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한가? 이거 뭐예요? 아까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월요일, 바쁜 시간대, 점심시간 또는 퇴근 시간, 이럴 때 평가하게 되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공정성. 자, 유용성 뭐예요? 유용하게 활용되는가? 평가 데이터가 유용한지 또는 불필요한 항목이 추가된다면 당연히 결과 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중요도 대비 배점이 적절한지 등도 유용성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하는 분들, 역량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평가하는 분들의 자격 요건은 뭐가 있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역량 평가를 할 때는 KSA를 구분 짓죠. K는 그 사람의 지식 수준. 그리고 S는 그 사람의 기술 수준. 그리고 A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죠?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평가하는 사람의 지식. 어떤 지식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기업의 상품과 관련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지식뿐만 아니라 그 비즈니스 전체적인 전략, 기업의 전략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식들이 필요할까요? 성과가 났으면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표와 관련해서 산출하고 통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관련된 지식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서류 작성도 잘 하셔야 된다. 보고서 작성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 작성법과 관련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스킬들이 좀 필요할까? 모니터링을 하려면, 그죠? 잘 듣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정청 기술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또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죠? 스크립트를 잘 작성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할 거고요. 피드백을 잘 할 수 있는 스킬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자,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우리 모니터링의 기본 요소와도 연계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평가자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결여가 되면 신뢰할 수 없다라고 직원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공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세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모니터링 피드백과 관련된 부분도 간혹가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모니터링 시행을 했어. 그러면 피드백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의 기본 자질 뭐예요? 피드백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무관심해. 그러면 이 직원 자체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니터링 피드백은 왜 필요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니터링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니터링 왜 시행하나요? 평가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피드백은 뜨문뜨문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속하게 즉시 피드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피드백이 힘들어. 그러면 주기를 정하는 거죠. 월 또는 일 또는 주 보고를 통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이러한 결과 데이터는 뭐예요? 교육을 시행하거나 품질을 확인하거나 또는 직원을 보상하거나 팀을 보상하거나 또는 프로세스가 잘못됐으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드백 방법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S 리더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적당하면 누구나 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팩트 중심의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피드백은 뭐다? 지적해서 판단받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 됐어요. 큰 도움 됐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신뢰와 서로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내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나쁜 피드백은 뭐다?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예요?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대결 구조를 나타내준다라는 겁니다. 자, 피드백 스킬. 보통 크게 이 두 가지 피드백 스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에이스 기법, 지지하는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이드 기법은 교정하는 피드백이라는 거죠. 지지적 피드백은 뭐다?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를 해주고 뭐예요? 지지하는 거니까 잘한 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 우리 조직에, 우리 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같이 표현을 해주는 게 지지적인 피드백이고 교정적 피드백은 보통 에이드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를 하면서 그 행동이 우리 조직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얘기하고 너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 바람을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교정적 피드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니터링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는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교재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모니터링 쇼퍼와 관련된 거 별표 3개 되어 있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모니터링 쇼퍼가 아니라 미스테리 쇼퍼. 미스테리 쇼퍼는 뭐냐? 고객이 아닌데 고객인 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인 척 가서 실제로 매장 직원의 친절도라든지 외모, 판매 기술 또는 매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개선점을 제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그렇죠. 미스테리 쇼퍼라고 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1번 미스테리 쇼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번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직접 고객이 평가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객인 척 가장을 해서 가서 뭐예요? 실제로 고객 대신해서 반응을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미스테리 쇼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미스테리 쇼퍼 역할 상당히 중요하죠. 매장 방문 전에 해당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고객의 행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분들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장 전체의 우리 상태를 확인을 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 고객의 입장이 돼서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스테리 쇼퍼가 돼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스테리 샤퍼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수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고객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 수준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관찰력 중요하겠죠. 이 직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예요? 꼼꼼함도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이것을 보고서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문 능력도 보고서 작성과 연계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직해야 되겠죠. 이 직원이 했는데 안 했다고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객관성, 사실 그대로 팩트 중심으로 적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MOT 사이클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